부산까지 8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미에서도 백신 외교에 공을 들였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건복지부의 강도태 2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같이 미국에 가셨었죠? 아니요, 저는 못 가고요. 우리 장관님이 같이 갔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22일 한미 정상께서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쭉 추진해 왔고, 이번에 국가 간 백신 협력 확대라든지 해외 투자 유치, 또 한미 기업 간의 원부자재 공급과 또 위탁 생산 협력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원부자재가 뭐죠? 원부자재 기업? 예,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거나 생물의약품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와 부자재인데, 예. 이번에 특히 그 사이티바사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백신 원부자재 관련 첫 투자로 사이티바사가 약 5,250만 불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였고, 예를 들면은 이 사이티바사는 세계적으로 좀 부족한 백신과 바이오약품의 그 일회용 세포 배양백, 이런 경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세포 배양백을 만드는 기업이군요. 예.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항균 배양백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예, 한국에 투자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예. 그 의미는 이제 이 사이티바사가 지금도 생산 중인 원부자재가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국내 기업에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티바사가 이런 백신과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면은 국내 공급도 원활해지고 또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세포 배양백이라는 게 저도 외신에서 봤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더라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미국과 이 한미 백신 파트너십 하고 나서 기업 간에 또 정부 간에 원부자재에 대해서 수급을 상호 간에 좀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협력의 결과로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고, 또 중소기업의 이 원부자재 생산 기업 간에도 또 4건의 MOU가 체결되면서 좀 원활하게 이런 기반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MOU가 체결됐으면 좀 봐야 되는 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백신 원부자재 같은 경우에 한 20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많습니다. 그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또 미국과 이런 리스트를 교환하면서 상호 간에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기업들 간에 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원활하게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건 SK건 간에 이렇게 원부자재를 공급을 좀 받게 되면, 그리고 공장이 한국에 생기게 되면? 네, 저희가 볼 때 이제 현재는 여러 가지 협력상 큰 문제 없이 원부자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2024년까지 한 620억 정도, 이
50만 불이니까 투자를 네. 하게 되면은 24년부터 아마 이 생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장기적으로 꼭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게 그 바이오 의약품 전체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네. 여러 가지 요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 추가 구매 방안도 논의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잘 됐습니까? 예, 요 이제 백신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8월에 화이자 백신 3,000회분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화이자 회장과 만나서 이런 그 백신 공급이라든지 또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추가 구매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9천만 회분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9천만에요? 지금 예. 예, 이제 그 부분에서 현재는 3천만 회분이 계약이 체결돼 있고 네. 추가적으로 접종 대상 확대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도 충분히 백신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를 협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부스터샷 같은 경우도 그 FDA에서는 아직은 뭐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백신이 내년쯤 되면 이게 계속 맞아야 되나? 집단 면역 이후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확보는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그 FDA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추가 접종에 대해서 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랬죠. 또 여러 제약사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런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질병관리청에 또 감염병 관리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데 의견을 듣고 또 국내의 동향, 연구 사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백신은 그래도 확보는 좀 해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내년 그것까지. 예, 저희 대상자도 지금 이제 임상 시험 중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저희가 그 18세 이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청소년층이라든지 또 이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면역 저하자라든지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여러 국가에서 9월부터 실제적으로 또 접종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 위주로.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부족함이 없게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5일에 영국으로부터 mRNA 백신 100만 도즈 이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이게 상호 공여 형태로 이제 지난 20일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상호 백신 공여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조속히 약정 체계를 하는 의지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22일 어저께 그러니까 이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상호 공여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100만 회가 저쪽으로 언젠가는 가겠네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저희는 좀 빨리 받고 저쪽으로 줄 때는 12월 중에 이제 반환할 예정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당겨 받을 수 있는 거는 당겨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로 국가 간에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빨리 받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좀 더 빠르게 접종을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이 2달 반 정도 늦긴 했습니다만 접종 속도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미국을 벌써 1차 접종률은 앞섰기 때문에 1차 접종률이 지금 70%를 넘었고요.
2차 접종까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10월 말까지 70%를 목표로 했잖아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차 접종이 지금 71.2% 정도고, 예. 그다음에 접종 완료가 한 43.2%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아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또 이 평일이 되면은 접종 속도가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백신이 그럼 충분히 도입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9월 23일 기준으로 7,385만 회분이 이제 도입이 완료돼 있고요. 예. 저희가 올해 확보한 게 이제 1억 9천만 회분 이상의 이제 확보가 돼 있는데, 예. 현재까지 저희가 어제도 이 화이자가 462만 5천 회분이 들어오고, 예. 이 화이자의 백신은 또 계획대로 잘 공급이 되고 있고, 모더나 백신도 예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소되어서 순조롭게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충분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전 국민의 70% 접종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요즘 그 몇 명 정도가 접종하나요? 이게 워낙 요일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예. 평일의 경우하고, 예. 또 이 휴일의 경우. 예. 예. 그게 저희가 많을 때는 100만 회분 이상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게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합치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약을 받고 하고 또 자녀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숫자가 좀 그 시기마다 다소 이런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대 보면은 열흘에 1,000만 명 분이니까 1,000만의 분이니까 그러면은 무난히 달성할 수는 있겠네요. 10월 말까지 2차 접종이 되면.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보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가장 빨리 갔었잖아요. 인구수도 뭐 한 900만 명 정도 되면 그 정도 사이즈에서 가장 빨리 간 나라. 그러나 확진자 수가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또 최근에는 다시 늘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그쯤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10월 말쯤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말 하고 나면은, 접종자들의 면역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된 상황,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영국 또 최근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안정적인 방역 상황 이런 부분과 같이 가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역 수칙 그 접종률이 어느 정도 60% 이상임에도 10,000명 내지는 20,000명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면서 죄송합니다. 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정인 것 같네요. 거리두기 전환에 관해서.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